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루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연봉 1억 받는 직장인은 얼마를 소비해야 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연봉 1억은 안 되고요. 약 9천만 원 초반 정도 되는 연봉을 받고 있는데 연봉이 포함되지 않는 돈들도 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연봉 1억이라는 타이틀로 어그로를 좀 끌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연봉 1억 정도 받으면 얼마를 소비해야지 적당한 것 같으신가요? 아마 사람마다 정말 천차만별로 다를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지, 나의 취미는 무엇인지 등등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겠죠.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려야 할까라는 부분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았었던 것은 아니고 첫 직장에서는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연봉을 받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되는 연봉을 받았었고, 그리고 성과급에 따라서 작년처럼 성과가 좋았었을 때는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소비 패턴이 달라졌을까요?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봉을 3천만 원 받았을 때랑 5천만 원, 6천만 원 받았을 때, 그리고 현재처럼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있었을 때 제 소비 패턴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는 제가 소비하는 부분에서 제법 통제를 조금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저와 같은 직장인들 그리고 재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하긴 할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아끼는 편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제법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순수하게 소비라고 할 만한 이자 비용을 제외하고 내가 먹고 쓰고 누군가한테 축의금을 준다거나 데이트 비용에서 돈을 쓴다거나 하는 돈들을 다 합했었을 때 저는 한 달에 한 140만 원 정도에서 160만 원 정도를 소비합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부모님한테 조금 비싼 선물을 드린다거나 아니면 제 사촌들한테 뭔가 큰 돈을 써야 할 때 그렇게 이벤트적으로 돈이 나가게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소비 부분에서 그렇게만 봤었을 때 저는 대략 한 140에서 160만 원 정도 사이가 됩니다. 여기서 이자 비용을 뺀 이유는 이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비랑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자는 제가 자산을 굴리는 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기 때문에 먹고 쓰는 돈과는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제외하고는 저는 대략 한 달에 140에서 160만 원을 쓰는 편이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금 더 유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는 적게는 한 1,700 정도에서 많게는 한 2천만 원 사이 정도를 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벤트 비용을 추가한다면 당연히 그 돈이 좀 더 커지긴 하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벤트 비용은 따로 관리하는 편입니다. 이벤트 비용까지 제 일반 소비 패턴에 넣어버리면 도대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소비해야 되는지 정확한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부모님한테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 100만 원 정도 선물을 드릴 수도 있는 건데, 내가 한 달에 140만 원 쓰는 사람인데 갑자기 추가적인 100만 원을 더 쓰게 되면 한 달에 240만 원을 쓰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 제가 그 달에 과소비를 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벤트 비용은 빼고 순수하게 내가 먹고 쓰고 노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만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채도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별을 해서 내가 좋은 투자 자산에 들어간 부채로 인해서 들어가는 이자 비용은 제외하고, 반대로 뭐 자동차를 할부로 샀다던가 아니면 할부로 내가 큰 금액의 물건을 샀다던가 하는 이유로 인해서 이자 비용이 나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포함시켜야겠죠. 그렇게 봤었을 때 저는 약 140만 원, 160만 원, 그리고 1년으로 봤었을 땐 한 1,700에서 2천만 원 사이 정도를 쓰는 사람입니다. 연봉이 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그런 선택을 할까요?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단순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돈이 주는 행복감보다는 내가 정말 원하는 시간에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정말로 행복한 인생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도 사실 능력이 없어서 다니는 겁니다. 회사를 그만뒀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나의 생계가 온전히 유지되기는 아직은 좀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생겼었을 때 퇴사를 하기 위한 준비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모건 하우젤이 쓴 돈의 심리학을 읽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돈이 주는 최고의 가치는 자유이고, 소득이 늘어갈수록 소비도 같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비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 있어야만 내 자산이 조금씩 그리고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돈의 심리학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먼저 시간 부자가 되는 게 우선이고, 시간 부자가 되고 나서 정말로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게 더 행복한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 부자라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하루 종일
나는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시간 부자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관점이 좀 필요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해선 먼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능력은 내가 뭐 유튜브를 해서 돈을 많이 벌던, 개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던, 아니면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던, 뭐가 됐건 간에 내가 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있어야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었을 때 나의 자산을 불리는 능력을 함께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순자산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략적으로 20억에서 30억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렸었던 능력을 갖추고 약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순자산이 생겼었을 때, 그때가 시간 부자로서의 자격이 생기는 첫 스타트 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걸 위해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약 10년 이내에 제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얼마를 써야지 행복한 사람인지, 만족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당연히 좋은 거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내가 얼마를 써야지 나는 그래도 살만한 것 같다 라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시간 부자가 되는 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고, 그 기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시간 부자가 되는 길이 조금 더 빠르게 다가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긴 한데,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때, 저 같은 경우는 돈을 쓸 때 그런 걸 느끼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좀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의 성장 자체에서 만족이나 행복감을 느끼는 편이고, 돈을 쓰는 것보다는 자산이 불어나면서 내가 느끼는 여유에서 저는 행복감을 느끼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계기로 내가 얼만큼 써야 행복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시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